요거는 에고 생각이지 싶으면 빨리빨리 일단 참나 올라 괜찮아를 몇 번이고 때려가지고 빨리 내면에 있는 참나 힘을 키워놓으세요. 그게 보살이 평소에 늘 해야 될 보살도예요. 자기를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진정돼야 남한테도 잘하기 때문에 나를 일단 행복하게 안 해놓으면 보살도 못해요. 일단 여러분이 인상 쓰고 있으면 보살도는 나가리죠. 그건 할 수가 없죠. 여러분한테 누가 도움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인상 쓰고 있는 것만으로 주변 사람들 기분 다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시로 해서 그래서 보살은 아라한들 하는 거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만 아라한처럼 숲속에 그러고 있질 않는 거예요. 지혜가 더 높아서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런데 선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라한들 이상으로 잘해야지 아라한들 하는 걸 못하면서 보살도 하겠다. 그거는 안 됩니다. 현상계가 그렇게 녹록한 세계가 아니에요. 덤비면 바로 작살나요. 겁 없이 들어갔다가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틈만 보이면 밀려 들어오는 세계인데 현상계가 틈 있으면 반드시 들어와요. 어제 그 신문기사 보니까 수원역인가요? 길거리에서 자던 그 여자분이 납치당해서 결국 시체로 발견됐더만 귀신 같죠? 술 먹고 길에서 좀 잠을 잔 건데 사실 본인은 그럼 누가 그거 사람들이 좀 넘어가리라 생각하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현상계는 안 그렇다니까요. 현상계는요, 제가 발견한 현상계 철칙은 틈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옵니다. 밀고 들어옵니다. 틈을 안 보여야 돼요. 중생 에고 중에 분명히 탐진치가 극심한 자가 요 틈을 보면 요렇게 노리겠다 요 생각을 안 하시고 사시면 내가 행복하니까 남도 그런 생각 안 하겠지 하시면 이건 중생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그때 유영철도요. 누구 변호사죠? 황산성인가요? 그런 변호사 있잖아요. 여자. 예, 그 양반 해치려고 갔다가 그 양반 집이 경비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바로 옆을 봤더니 담이 낮은 거예요. 그 주인분은 자기 집 마당 구경하라고 좋은 마음으로 담을 낮게 해놓은 거기 들어가서 가족 몇 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에고라는 건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가 틈을 보이면 반드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틈을 보인 자리에 분명히 밀고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 드린 적도 있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고 한번 금이 가게 해보세요. 그쪽으로 몰립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틈 있는 쪽으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약점을 보이면요. 뜯어먹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갑자기 이쪽에 줄 서 있어요. 사람들이. 뭐지 하면 내가 틈을 보인 거예요. 마음의 틈. 귀신 같죠. 내가 뭔가 조급해지면요. 금방 여기 그거 뜯어먹겠다고 달려. 이게 연계 통신이 다 가나 봐요. 지금 어디 먹잇감 떴다라고 쫙 몰려들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살도는요. 이런 걸 모르고 남 못 도와줍니다. 좋은 말하고 좋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중생들은요. 그런 마음 먹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사람들 죄 못 짓게 하고 나중에 결국 부처되게 만들기까지 하려면요. 얼마나 노련한 전문가야 돼. 그러니까 이 순진한 사람이 보살도 하겠다 그러면요. 크게 당하고 끝나요. 그러면 이 크게 당한 게 어떻게 보면요. 우주가 한 수 가르쳐 준 거예요. 좀 그렇게 보살도 녹록하게 보지 마라. 그렇게 아니한 마음으로 보살도 한다고 들어왔다가 다 털리고 나간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나는 양심하고 선했는데 자꾸 나만 자꾸 당한다. 그러면요, 왜 당하는지 그 요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돼요. 육바람일에서 뭐가 부족해서 당하고 있는지. 요 분석이 안 나오면요, 뭔가 난 열심히 하는데 하늘이 나를 좀 미워해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분석해서는 절대 보살도 못 합니다. 뭐냐면 컴퓨터 하나 고쳐도요, 별의별 난관이 있고 그걸 다 이겨내야 그걸 고치는 수리 전문가가 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이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버리고 이러면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그 안에서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착하게 사는데도 자꾸 힘들 때는요. 정말 이거는요. 하늘이 나를 분명히 망치지 하는 그거는 내 과거 카르마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원인이 내 안에서 찾아지는 것들은 고치시라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불러들였구나 하는 거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자꾸 속여 먹으려고 하네. 분석해 보면요. 참 이렇게 귀가 팔랑귀거나 그래요. 본인 귀가.
내 귀가 팔랑귀라는 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이 다 몰려듭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 말을 해서 씨알도 안 먹힐 사람한테 말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말하면 금방 넘어오는 사람한테 말하고 싶으세요? 요게요 바로 불러드려요. 유상종이라고도 하고 그거 주역에 동기감응 뭐 이렇게 동기상응 이렇게 그 같은 에너지가 서로 응한다고 하듯이 요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런 에너지 틈이 있는 에너지가요 분명히 그거 어떻게 해보고 싶은 에너지를 불러드려요. 거기 또 상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내가 육바람을 오늘 점검해서 문제 있는 거 있나 문제 있는 게 딱 발견되면요 인과공식에 의거해서 분명히 내일 요런 놈들이 몰려오겠구나 하는 거 알아야 돼요. 미리 대책을 딱 준비하고 있으면 다시 모여들다가요 아 이거 먹을 거 아니다 하면 싹 사라집니다. 예전에 제가 기자촌이니까 요 앞에 지금 저기 녹색으로 돼 있는데 저기 살았거든요. 저기 집들이 다 오래된 집이에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기자들 북한에는 기자 대우받는다는데 우리나라는 기자가 그때 대접 못 받을 때라 우리도 기자들이 대등하게 이렇게 만나야 되니까 여기다 집을 단체로 짓고 집단으로 기자들 들어와 살게 했던 데서 기자촌이거든요. 그래서 집이 제가 이 들어왔을 때가 벌써 한 20, 30년 된 집들이었어요. 그때 지어서 그대로인 집. 그래서 집 안에 개미집과 개미랑 같이 사는 거예요. 집 안에 다 개미가 이미 점령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먹다가 빵가루 하나가 탁 떨어지면요. 바로 알 수 있어요. 한 1시간 뒤에 보면 거기가 까매요. 그래서 또 드러내고. 그래서 이 개미 죽이는 것도 이게 살생하는 거라 찜찜한데 아무튼 떨어지면 안 죽일 수가 없게 몰려들어요. 이게 살 수가 없게. 그러니까 제가 조심해야 되죠. 안 떨어뜨려야 돼, 사실은.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꼭 뭐 이렇게 뭐라도 하나 떨어져 있으면 몰려. 이렇게 귀신같이 반응하는 그 카르마를 보면 쉽게 그 원리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인간사에서는 이게 잘 안 보여요. 뭔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분석이 안 될 때가 많으니까. 하지만 이 간단한 거, 너무 자명한 것부터 연구해 보시면 틈 보이면 반드시 그거 먹겠다고 달려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 실수를 줄이시지 않을까. 보살도도 그런 거 모르고 보살도 한다는 게 이렇게 우리가 말이 안 되지 않나 하는 것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예전부터 이렇게 이런 인의예지 공부하고 하면 사람들이 아, 저 순진하니까 저런 거 하지 하는데 그렇게 제가 순진한 사람도 아니고 인간의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연구하는 걸 즐기는 사람입니다. 영화도요, 정말 썰고 막 이러는 것만 봐요. 저는. 막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보나 하는 거. 왜냐면 인간이 어디까지 가는지 되게 궁금해서 그런 거 즐겨봐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인간이 저런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끝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인간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빛을 보려면 그 갱생 가능성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결국 육바라밀밖에 답이 없다는 게 항상 또 돌아와요. 결국 그런 사람도 누가 사랑해주고 그 배려해 주면서 인도해 줘야만 끌고 나오지 안 그러고 못 끌고 나온다 하는 것도 분명하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맨 사기 배신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답답하고 우라가 침이니까 저도 잘 안 볼긴 하는데요. 보면 우라가 침이라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도 이제 볼 건 꼭 봐요. 왜냐면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지 잔악해지면 어디까지 잔악해지는지 그런 거 전쟁 나면 사람들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거 연구 엄청 했습니다. 전 저대로. 그런 거 모르고 이 중생을 쉽게 생각하면요. 왜냐면 그 전쟁 나면요. 거기 일본이 남경 대학살할 때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중국인. 여자들도 뭐 말도 못하게 죽였어요. 제가 그 살았던 광주에서도 그렇게 했죠. 저 그때 피난 갔거든요. 광주 난리 나니까 걸어서 그날 하루 종일 걸어서 지금은 거기도 광주가 되는데 그 당시 광산구 쪽으로 우리 큰집 이제 할아버지 계신 데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거기 외갓집이나 그쪽 가가지고 이렇게 한 달 이상 놀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오라고 할 때 다시 갔거든요. 그래서 다 도망가서 있었는데 우리 집이 비석 공장을 하는데 그 비석에 그 공수부대들 와가지고 다 자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이제 도망을 먼저 갔던 건데 밤에 막 총알 날아다니는 거 구경하고 그러다가 어렸을 때라 뭐 이렇게 겁난다는 것만 있지 잘 밤에 막 야광탄 날아다니는 거 본 기억은 나요. 낮에는 버스 다 유리창 깨져가지고 그거 요즘 사진에 보는 거예요. 길거리 앉아서 구경하고. 저희 제가 공장에서 살았는데
그 뭐죠? 그 대충 만든 그때는 컨테이너도 아니고 그냥 슬라브 지붕 뭐 그런데 대충 지어서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다 살 텐데 집이 한번 망해가지고요. 거기에 딱 대로변에 있어요. 그런데 공장이 거기 딱 있는데 그러니까 나와서 도로에 앉아서 이렇게 구경하면 버스 다 그 점령당한 버스들이 이렇게 뭔 일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우리 동네 주변에도 많이 죽었다고요.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내다보다 총 맞아서 죽기도 하고 뭐 신혼부부 누가 죽었다더라 막 이런 얘기만 어려서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이렇게 주변에서 바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요 먼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게 남의 나라 얘기처럼 알다가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들으면 좀 놀라시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경험을 갖고 있죠. 사람들이 하는 짓은요, 그 일본만 못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베트남 가서 한 짓 보면요, 그 일본 못지 않아요. 아주 더럽게 했어요. 그 여자들만 보면 다 강간하고 다 죽이고. 그래서 그런 거 우리나라 지금 사죄 잘 안 하죠. 일본에다만 사죄하라고 자꾸 하는데요. 더한 거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여기서 아셔야 할 거는 누가 더하다 덜하다가 아니라 전쟁 나면요, 인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어두운 요소들이 밖으로 다 미쳐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연구해 보시면 그럼 보살도는 그 전쟁통에는 보살이 도망가야 되네. 그럼 전쟁터에서 보살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도 몰라 괜찮하고 초연해지면서 인간의 그 탐진치가 아주 극대화해서 터져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지금 뭐 겪으시라는 건 아니고 영화나 이런 거 보시더라도 한번 몰입해서 들어가서 그 주인공이 돼서 거기서 육바라밀로 빠져나오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시뮬레이션. 그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보살은 그걸 해야 돼요. 이게 아라한들은요, 중생 그런 더러운 거 안 보고 그냥 숲에 들어가서 모른다만 하시면 돼요. 보살은 그렇게 안 돼요. 보살은요, 중생이 지금 뭐 가족 간에 칼부림 나는 현장에도 가서 봐야 돼요. 어쩌다가 지금 탐진치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걸 원칙으로 삼아서 다음에도 이런 사건 나면 그렇게 해결해야 돼. 법을 제정하는 문제, 법을 집행하는 문제, 즉 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까지도 보살은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떤 게 옳은 이 지금 이 사람들을 그 경영하는 방법인지, 옳게 경영하는 방법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등한히 하면서 나는 보살도다 하는 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좀 보시나 하고 나는 보살도 만족했다 하면 이게 중생의 유마경에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하는 게 그 말이요. 그렇게 그냥 대충 말한 게 아니에요. 중생이 진짜 지금 죽을 만큼 아픈 그 현실을 실감나게 느껴야 보살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너무 역량 이상으로 느끼시면 안 돼요. 그럼 보살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이제 그 절망에 빠져서 절망에 매몰돼 버리셔가지고 괜히 이제 본인까지 우울해져서 그냥 세상에 우울함 하나가 더 늘어나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제가 접근하시라고는 안 하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이런 몰라 괜찮을 통해서 마음이 좀 우주적으로 됐을 때는요. 그런 것도 한 번씩 일부러라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 당하는 사람이 불과 지금 며칠 전에 수원역에서 자다가 지금 죽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죽인 범인은 목매달아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순간에 그 인과가 발동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요.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현상계에서는 이런 일이요. 여러분이 이런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일은요. 누군가 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와, 요거 요렇게 하면 이렇게 불륜하면 끝내주겠다. 누군가 하고 있어요. 지금 끝내주게. 중생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비슷비슷. 누군가 그거 하고 있고 누구는 지금 못 하고 있고 조건이 안 돼서 못 하고 있고 누구는 조건이 돼서 하고 있고 누구는 조건이 됐는데도 보살도로 육바라밀로 이겨내고 있고 다 이런 차이들이지 다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게 중생이 소굴이란 걸 우리가 자각해야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르고 수행하는 건요. 그래서 이 내가 명상에서 나 하나 겨우 조금 평온하게 해놓은 거 요거 가지고는 못해요. 현상계 센 거 만나면 바로 침몰해버리는 수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부터
지켜내는 그 아라하는 나만이라도 지켜내자는 수행법이잖아요. 그 아라한 하는 것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라도 지켜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조금이라도 이제 역량이 되면 들어가서 손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놓으면 중생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거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이 줄 거다. 지금 이 기왕에 일어난 그런 전쟁의 그 폐해들은요, 치유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모른 척하고 우리가 있을 수 있나요? 베트남에다가 그때 그 사과하려고 할 때 지금 공식 사과 제대로 한 건 아닌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베트남은요, 되게 호기로운 나라라 자기들이 전쟁 이겼기 때문에 사과 안 받겠다는 식으로 나와서 사과를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요, 그런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베트남 사람들은 그 한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부에 어떻든 간에 그 우리 국민들이 알고요, 베트남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제 벌어온 돈으로 우리가 잘 살았다. 그러면 그 카르마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남의 나라 볼 때는요, 다 받아낼 생각해요. 뭐냐면 6.25 우리가 났기 때문에 일본이 올라섰습니다. 패전국에서 지금의 일본으로 거듭나게 된 계기가요, 6.25 때 그 전쟁 물자 팔아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전쟁이 나면요, 다른 나라는 그때 이제 갱생의 기회가 돼요. 월남전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해야겠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해서 월남전에 파병해서 우리가 잘 살았다. 요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그 나라에다가 지금 그 진 카르마 어떡하실? 미군들은 들어가서 그렇게 잔인하게 안 했어요. 한국인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했어요. 이해되시죠? 요거 카르마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우리 후손이 갚아야 되고. 그러면 후손이 갚을 거 우리가 지금 먼저 갚으면 안 되나요? 후손들을 위해서. 보살들은 이런 거 연구해서 카르마 균형을 빨리 맞춰놔야 돼요. 지금 사과가 빨리 안 나가고 뭔가 대책이 안 나가면요, 일본이나 우리나 사실 나중에 똑같아져요. 지금 일본이 그거 건드린다. 귀신같이 틈 있으면 밀고 들어오는 공식이라 일본이 지금 베트남전에서 한국인이 한 만행들 조사해서 기사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한다 이래가지고. 귀신 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보살이라면요,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보살도고, 이렇게 큰 집단으로 업이 굴러갈 때요, 술을 잘 놔서 한 집단이 제대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가리지 말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일 있으면 하세요. 한 개인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단이 잘 돌아가게 도와주는 것도 여러 중생이 얽힌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여러분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답이 있어요. 참나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오늘은 요 얘기만 하고 좀 끝낼게요. 제가 날도 덥고 저도 막 날도 더운데 책을 썼더니 머리가 좀 힘들어서요. 그래서 그래도 또 오늘 또 뭔 말씀 드리나고 나왔는데, 아무튼 또 열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로고스가 시키는 거니까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참나 안에요, 이렇게 6가지 로고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나랑 상의하세요. 그래서 몰라 괜찮아 일단 무조건 내려놓으시고, 평온해질 때까지 내려놓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려놓느냐? 몰라 괜찮아 하느냐?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요. 실제로 몸이 편안해지고 이 마음의 희열이 돌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요 정도 해야 지금 참나랑 좀 만난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안에 참나가 51% 됐다는 증거가, 실제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요, 갑자기 마음의 걱정이 지금 별 의미가 없어져야 돼. 나한테 내가 그렇게 지금 죽도록 힘들었던 그 문제가 별로 고민이 안 될 때까지는 일단 마음을 만들어 놓으시면 요 상태는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들어갑니다. 육바라밀을 하나씩 점검해 보는 거예요. 육바라밀은요, 알아서 지가 하고 있어요. 지금 지가 알아서 여러분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몰라 괜찮아를 해서 이 참나가 50% 이상 강력해지지 않으면 이게 지금 발동됐는지도 모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발동이 되는 걸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도와주는 겁니다. 발동은 자연이 알아서 하는 거고, 양심이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몰라 괜찮아를 하고 나면 6가지 양심의 어떤 명령이 더 확연하게 내 마음에 영향을 줄 텐데요. 발동은 이미 한 건데 내 에고에 영향을 못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양심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내 마음이 더 양심과 함께 공명하게 돼요. 즉 내 마음에, 내 에고에 영향을 더 주게 된다는 겁니다.
참나는 원래 강력하게 발동해요. 그런데 에고에 영향을 못 줄 수는 있어요. 에고가 워낙 이 업장이 두터우면 그 말이 안 들립니다. 근데 에고가 참나한테 관심을 줬으니 에고가 영향받겠다고 지금 선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나에서 오는 명령들이 더 실감나게 와닿기 시작해요. 그때 에고가 도와주는 작업이 선정바람일로 참나를 끌어내는 거 외에 그건 육바람일 중에 하나죠. 여기 이제 선정바람일이라고 하면 그럼 나머지 것들도 지금 발동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못 알아채고 있잖아요. 내가 의식을 해줘야지 그게 힘을 가져요. 참나가 아무리 힘을 써도 여러분이 의식을 해줘야지 여러분 마음에서 힘을 갖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여러분이 그게 힘을 못 발휘해요. 자, 있는 줄 알아줘야 되니까 뭐가 발동하고 있냐? 보시.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이 참나에서 분명히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를 자각해주면요. 요놈이 훨씬 힘있게 여러분 마음을 움직입니다. 경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다른 사람 뒤통수를 치려고 해도 요 마음이 자꾸 일어나 버리면요. 쉽게 죄지을 수가 없게 돼요. 베트남 사람들 마음이 한번 와닿고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죄지은 것도 통렬히 반성할 줄 알아야죠. 일본한테 그거 욕하면서 일본이 사과를 안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 아니다 하고 무시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다가 한 짓들 말 안 한다고요. 지금 그런 거 기사 베트남 기사 뜨면 밑에 뭐 뜨는지 아세요? 그래서 일본이랑 똑같은 논리를 주장해요. 한국인들이. 이거 다 넘어간 일 아니냐. 뭐 이렇게 누군가가 과장하고 있다. 좌파들이 과장하고 있다. 베트남 가면 다 기념비 있고 다 새겨져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 한을 참고 있더라고요.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한 나라기 때문에 저 나라한테 그 탓하지 않겠다. 뭐 이런 각오를 우리가 못하는 걸 하고 있어요. 배울 점도 배워야 돼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이런 거 반성 못하고 버티는 게 훌륭한 게 아니고요. 반성 안 하는 게 훌륭한 게 아니라 육바람일에 맞게 반성하는 게 훌륭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이런 걸 알아야 좀 뭘 할 텐데요. 그러면 일본도 이런 걸 알아야 우리나라한테 아니면 이 아시아 중국 우리나라한테 한 것보다요. 중국 남경 학살 때 그 어마어마한 짓을 했습니다. 그것도 중국한테 제대로 안 하니까 중국도 늘 일본 공격할 땐 같이 열받아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이렇게 버티는 게 위대한 게 아니라 육바람일에 맞게 멋지게 사과하고 다시 안 하는 거. 참회 제대로 하고 다시 안 하는 거. 그게 멋진 거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부터 잘하면서 일본한테 하자고 하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이 터져 나오는 거 따라주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말자는 지게바람일. 지금 우리 피해 준 거 있으면 이 부분을 정확히 반성하자는 거죠. 지게바람일. 수용바람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도 수용 안 하려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지금 바람일에 다 어긋난 겁니다. 그때요. 일가족이 몰살당했다고요. 한국군이 들어와서 그냥 민간인인데 그냥 막 죽여버린 가족 많아요. 그럼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싹 죽은 겁니다. 며느리 강간당해 죽고 한국군들이 이랬대요. 숲에서 있다가 성욕들은 충만하잖아요. 광기는 지금 탐진치에 완전히 눈이 멀었죠. 여자 하나 발견하면 그 인근 부대까지 다 몰려와가지고 강간하고 죽여버려요. 살려주기라도 하든가 죽여버리고 끝내요. 이런 일을 당한 기억을 지금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느끼고 뭘 우리가 잘못했는지. 미군 때문에 우리 미군 도와주다 그랬다. 미군은 그렇게 안 했다고 한다니까요. 한국군이 그랬대요. 수용바람일. 그럼 이런 얘기하면 이제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를 음해한다라고 또 하시겠죠. 그래도 분명히 과장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찾아내서 자명하게 조사하면 그만이고요. 그런 일 없다 하는 식으로 먼저 나갈 게 아니라는 거죠. 베트남엔 그거 다 지금 기록이 있는데 조사된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안 하면 일본이 가서 할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일본이 가서 샅샅이 뒤질 거예요. 이건 공식이에요. 이 공식만 알면요. 무슨 짓을 해야 될지 다 나와요. 빨리 막으려면 육바람일에 맞게 화끈하게 사과하고 막아버려야 돼. 그리고 일본한테 우리가 칼을 들이대야지 거기도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또 움직이지. 이런 거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받아들일 거 빨리 받아들이시고 정진, 최선을 다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반야, 자명한 거는 반드시 하고 찜찜한 거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하고 맞는 건 맞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 안 될 게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울림이요.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이게 계속 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엔 답이 다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답을 들여다보는 걸 도와드리는 거지, 여러분 안에 이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다면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여기 전혀 안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지어낸 걸 테니까 안 와닿겠죠. 그래서 근데 제가 지어낸 것 같은지 아니면 진짜로 내 마음이 저런지는 본인이 각자 연구해 보시고, 무조건 몰라 괜찮아 해서 이 모든 게 시작됩니다.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지금도 막 분노해. 아니 우리가 죽을 고생해서 나라 살려놨더니 갑자기 베트남에서 그랬다고 우리를 음해하네 하는 요 마음 좀 진정하시고, 내가 안 했더라도 누군가 했을 수 있잖아요. 한국인 중에. 가만히 다시 따져보세요. 베트남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뭐 그 전쟁의 공포에 내몰렸던 또 우리 처지도 있다. 그런 얘기를요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어야지 해결이 되지, 무조건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잡아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내몰려서 가면 이제 미치죠. 군인들도 가면 사람 하나 죽이고 나면 미친대요. 그러니까 미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미쳐서 했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있는데, 저는 그런 법이나 이런 것도 이런 보살들이 나가서 판결도 하고 법도 연구하고 검사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없는 분들이, 이런 거 양심 모르는 분들이 판결하고 인간의 어떤 죄를 논한다는 게 참 겁나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성교육이 어려서부터 보급돼가지고 나중에 진짜 그 중에 이런 인성교육의 달인들이 판검사라 되고 이렇게 해서 정치인이 되고 해서 운영하는 그런 나라 한번 보고 싶은 게 소원인 것, 또 이런 원리 때문에요. 이걸 이런 감각이 없는 분이 법을 논하고 뭘 논하면요 정말 인간의 상식에 안 맞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살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판검사 이런 분들이 제일 보살이셔야 돼요. 의사,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영역, 인간을 가르치는 교사. 어제 TV 보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때릴 때 보니까 이렇게 애 날아가더만요. 근데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했대요. 애들하고 뭐 좀 친해지면 그럴 수 있지 않나? 그게 한참 지나서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자각이 일어났대요. 그 얘기도 충격이었어요. 어렵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본인도 이제 어린이집에서 애들 보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빠져서 이 탐진치가 극대화된 상태에서 자기를 계속 합리화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겠죠. 나도 이 정도라도 해야 나도 산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생각을 못하게 됐다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렇게 죽여야 된다라고 한번 딱 그게 박히고요. 적은 악마다라고 생각해버리면요. 사람이 사람한테 별짓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일깨워야지 계속 그 상태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내가 뭐 잘못했구나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이런 게 결국 육바라밀의 인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다는 제 주장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런 게 없이는요 절대 화해가 안 되고, 결국 이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요 왼수 간에도 서로 화해가 일어납니다. 진짜 공감해 주면서 내가 너한테 이런 피해 준 거 그거 달게 받겠다 처벌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이렇게 사죄를 하고 나오면은요 여러분도 분명히 거기에 같이 반응하게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상생의 어떤 해원이라 그러죠. 증산도에서 원을 푸는 방식이요 이런 식으로 해야 풀리지, 절대 육바람이를 안 쓰면 해원 안 됩니다. 용서해, 서로 서로 용서하고 그래. 아니 그때 유영철 씨 유영철 그 양반이 죽인 가족 형 둘이 죽었던가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 형 하나를 갖다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손목 자르고 막 난도질해서 그 집 가족이요. 형 둘이 자살해버렸어요. 그 시체를 보고 온 형 둘이 자살해버리고요. 아무튼 살아남은 동생은 그냥 진짜 칼 옆에 두고 술만 마시면서 살고 있어요. 유영철을 죽여야 된다. 거기 찾아가서 용서하라고 막 부추기는 종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볼 때는 벼락 맞습니다. 그런 짓 하면. 공감이 없는 그런 용서는 가짜예요. 우주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공감하고 죄 지은 거 처벌받고 바로잡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야 카르마가 조정이 되고 조절이 되는 거지, 야 용서해 그냥 넘어가 그러면 카르마가 지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힘드니까 용서했지만 나중에 그게 부메랑처럼 더 크게 와가지고 칠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것들은요 자기 종교 위에서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려고 그렇게 다닌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요 결국은요 뭐가 지금까지 한이 되냐면 자기 형은 그렇게 죽고 형제들 다 죽었는데 유영철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밥 먹으면서 편하게 살고 있죠. 그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게 매 순간. 그 아픔을 이해하시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봐야지 거기다 대서 왜 너는 용서를 안 하지? 왜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지? 뭐 이제 명상 좀 했다는 사람을 가서 왜 못 내려놓지? 이런 소리 하면요. 벼락 맞아요. 그런 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살도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공감이 먼저입니다. 거기서 조금씩 살 길을 찾아가는 게 같이. 그래서 단호하게 할 건 단호하게 하고 껴안을 건 껴안으면서 가야 되는데 지혜가 없이는 그걸 판단을 못하니까 결국 육바라밀이 골고루 돌아가 주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6바라밀 중에 하나를 빼먹기 시작하면요. 한쪽으로 지금 치우친 길을 가고 있어요. 자기는 양심인 줄 알아요. 이것만 강조하면 용서가 유일한 답인 것 같이 보일 때가 있겠죠. 근데 골고루 이 6개가 균형을 이루면요.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만이라 좀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영적 실험을 통해서. 하루하루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요거 한번 빼고 해보세요. 한 번씩. 아무튼 실험을 통해서 빨리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요거 6개 다 안 쓰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확인하고 나면 이제 내 거죠. 진리인 줄 알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따르겠죠. 이렇게 자신을 닦아가시는 게 보살되는 비결이고 다른 건 다 지금 부질없는 얘기예요. 죽고 사는 문제도 지금 고민한다고 전혀 해결책이 없어요. 무조건 모른다 괜찮다고 지나간 일은 수용하고 모른다 괜찮다면서 순간순간 육바라밀 하는 희열로 살아가시는 거. 그럼 이렇게 모든 걸 잊고 희열로 살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인간 마음의 어둠이나 슬픔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카르마대로 돌아갈 텐데 50% 이상 희열이 계속 그거를 다스리게 만드는 채로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야 살만해져요. 그래야 이제 살아있는 동안 내가 더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다들 훌륭한 보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